취직 후 로펌에 갈 때 취업 심사를 받는 대상을 판 검사를 포함한 1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부터 은행은 10억 원 이상 금융사고 시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최근 카드사에 유출된 1억여 건의 고객정보 가운데 1,000만여 건이 시중에 흘러나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방한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25개 기업 사장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도 공세에 하루 만에 약세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중국 경기 침체 우려와 우크라이나 긴장감 고조로 인해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4.48포인트 하락한 1919.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1분기 GDP 성장률이 7.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관계가 커지면서 유럽과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이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지만 이날 외국인이 4,742억 원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732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 음식료품, 은행, 건설업 등이 하락한 반면 의료 정밀, 통신업, 전기가스업 등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한국전력, SK텔레콤 등이 올랐지만 삼성전자, 네이버, 포스코, 삼성생명 등이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이날 3.24포인트 하락한 544.27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현대상선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주가도 오늘 내렸다면서요? 네, 현대상선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직전 단계로 떨어지면서 오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이날 현대상선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BBB 플러스에서 BBB 마이너스로 2단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도 같은 날 현대상선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BBB 플러스에서 BBB 제로로 한 단계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전날보다 8.03% 하락한 11,4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현대상선이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단기 재무 부담이 과도하며 업황 부진으로 인해 실적 저하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는 세계 3대 컨테이너 선사가 주축이 된 P3 네트워크가 출범해 재무 여력이 소진된 국내 해운업체들은 경쟁력 향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으로 1년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성 차입금 규모는 현대상선의 경우 3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이어 현대로지스틱스는 그룹 지배구조상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원을 위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함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올해 상장사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연초 대비 하락했는데요. 일부 상장사들은 오히려 10% 넘게 오르면서 이 지수가 부진한 속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면서요. 네, 주요 상장사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연초 대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상장사는 10% 넘게 추정치가 상향되면서 실적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우크라이나와 중국발 악재로 부진한 상황에서 실적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이 존재하는 상장사 145곳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8조 4,037억 원으로 연초 대비 10.37%나 하락했습니다. 반면 일부 종목은 3개월간 10% 넘게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산은 100% 자회사인 중국 두산산업 차량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자체 사업부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와 수출 비중 증가, 부품 매출 확대를 통한 마진 개선 등으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14일 기준 두산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2,433억 원으로 올 초 1,702억 원에 비해 무려 42.94%가 올랐습니다. 한세실업과 S1 역시 영업이익 추정치가 15%씩 올랐습니다. 최민주 현대증권연구원은 한세실업에 대해 미국 경기 개선에 따른 의류 바이어들의 매입 증가와 신규 바이어 확대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0%, 18% 각각 늘어날 전망이라며
1, 2월 달러 기준 매출이 10에서 15%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상반기 이익 증가 모멘텀이 강하고 베트남 염색 공장을 통한 수직 계열화가 하반기 예정돼 있어 매수 여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S1은 보안 상품 매출 증가와 순증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삼성 에버랜드로부터 건네받은 건물관리 사업 매출이 반영되면서 1,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호텔 신라가 환율 안정화, 상위공항 사업 실적 반영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영업 전망이 10.15% 늘었고 하이트진로, 파라다이스, 녹십자 등의 추정치가 7에서 8%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퇴직 후 로펌에 갈 때 취업 심사를 받는 대상을 각 부처 차관 이상에서 판 검사를 포함한 1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안전행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와 법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로펌 취업 심사 대상을 지방법원 수석부장 판사급 이상 법관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상 검사, 행정부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취업심사 대상은 현행 30여 명에서 2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 관행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성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취업심사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부터 은행은 10억 원 이상 금융사고 시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10억 원이 넘는 이익을 거래처 등에 제공해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시행세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고 수시 공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금융사들이 금융사고를 숨기는 꼼수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고 수시 공시 기준을 피해액 10억 원 이상으로 정해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사고를 공개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금융사들이 더욱 긴장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내달부터 공개됩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하면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 최근 카드사에서 유출된 1억여 건의 고객 가운데 1,000만여 건이 시중에 흘러나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1억여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뒤 후속 조사 과정에서 최대 수백만 건의 정보가 개인정보 유통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1억여 건 고객 정보 중 일부가 시중에 흘러나갔다는 정도만 밝혀졌으며 이것이 금융사기 등에 이용됐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 카드사에 2차 피해 가능성을 공지하도록 유도하고 고객정보 관리에 만전을 가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삼성, 현대차, LG, SK 등 25개 기업 사장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방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 서울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설비 투자, 근로자 능력 개발 등 생산성 향상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방 장관은 또 통상 임금 문제는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직무 가치, 근로자의 능력, 성과를 반영한 임금 체계를 마련해 풀어야 한다며 노사가 협력해 통상 임금을 정비하고 임금 체계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내정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 뒤 28년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한국정보법학 회장을 역임하는 등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 만큼 청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 중에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뉴질랜드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첫 기준금리 인상이었는데요. 최근에 연준에서도 양적 완화 축소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 뉴질랜드의 기준금리 인상이 다른 중앙은행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 국제부의 이혜진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뉴질랜드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됐는데요. 그 배경은 어떻습니까? 예, 뉴질랜드는 인플레이션 상승 억제를 위해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13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2.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2.75%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성명서를 통해 물가가 오르고 있고 추가적인 인상 압력도 높아져 기준금리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려야 할 필요가 생겼다며 앞으로 금리 정책은 경제지표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금리 인상이 다른 신흥국의 또 다른 선진국 금리 인상에도 좀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은행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의 연준,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영국은행이 4대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영국의 영란은행이 가장 먼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은 현재 기준금리를 5년째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강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업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기준으로 제시한 실업률 7%에 거의 근접한 상태입니다. 핌코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빌 그로스도 영국이 긴축 정책의 선두에 설 것으로 보인다며 곧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영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미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미국 지난 1월 실업률을 보면 한 6.6%로 나왔는데요. 목표치에 거의 근접을 했죠. 그래서 이번 연준에서 이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나올 것이다. 선제적 안내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미국은 실물 경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금리 인상을 위한 제반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채권 매입력을 줄이는 양적 완화 축소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부단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실업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연준은 지금까지 포워드 가이던스로 실업률 6.5%를 제시했는데요. 이 실업률 6.5%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예닛 옐런 연준 의장은 다음 주 열리는 FOMC에서 이를 조정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얘기도 해보죠. 우리나라는 또 금리 인상을 10개월째 동결시켰습니다. 아무래도 김중수 총재가 진행하는 마지막 회의여서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주열 신임 총장이 한국은행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의 뷰가 제시가 될까요? 예, 한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만큼 이제 시장은 오늘 19일 예정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현재 1% 수준으로 목표치인 3%를 크게 밑돌고 있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임박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연내에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스코는 오늘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권호준 사장을 제8대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권 회장은 2017년까지 자산 규모 기준 세계 6위의 거대 철강 그룹을 이끌게 됩니다. 권 회장은 글로벌 철강 시장의 심각한 공급 과잉으로 포스코가 자랑하던 경쟁 우위도 곧 사라질 위기에 있다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토대로 철강 경쟁력을 높이고 재무 조직 구조를 쇄신해 세계 최고의 철강사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철강 사업 본원 경쟁력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 사업 구조 효율화 및 재무 구조 개선, 조직, 제도, 기업 문화 등 경영 인프라 쇄신 등 4대 혁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등기임원 평균 연봉이 80억 원을 넘겼습니다. 삼성전자 등기임원 평균 연봉은 장기 성과 보수를 포함해 84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애플 경영진의 평균 연봉은 5,920만 달러로 삼성전자 등기임원 평균의 7.9배에 달했습니다. 구글도 경영진 평균 연봉이 3,220만 달러로 삼성전자 사내이사 평균의 7배나 됐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228조 원의 매출과 36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보진 호텔신라 사장은 올해를 성장과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오늘 호텔신라 주주총회에서 착실하게 준비해온 시스템과 역량을 바탕으로 2014년을 성과를 가시화하는 성장과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면세 유통사업 분야에서 싱가포르 창의공항의 향수 화장품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호텔 사업은 절대적인 품질 우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장은 성장, 내실, 혁신을 3대 경영의 축으로 삼아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양증권은 오늘 정기 주총을 열어 대만 위안다 증권에 대한 1,5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위안다 증권이 증자에 참여하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확보한 동양증권에 대한 경영권을 갖게 됩니다. 서명석 동양증권 대표는 영업 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주주의 자본 확충도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조속한 정상화와 주주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원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